지금 글로벌 전체 거시 경제가 안전자산 위주로 시장 유동성이 많이 흐르고 있는 시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크립토 관련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는 Fear 단계, 29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 크립토 전체 시장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과 크립토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서의 전체 글로벌 거시 경제를 좀 살펴보면 일주일간의 선물 시장입니다. S&P 500은 0.75 정도 일주일에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은 0.29 이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여기 한 1.35 정도에서 약간 이제 변동성이 시장에 있음을 좀 의미하고요. 특히 유가가 한 2.85 정도 좀 올랐습니다. 2.91 정도. 그리고 특별히 금이 한 9.9% 일주일간 올랐고요. 은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일주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체 거시 경제가 조금 안전자산 위주로 시장 유동성이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통 안전자산으로 많이 시장이 옮겨질 때 특히 크립토 관련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유동성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도 지금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크립토 시장이 한 일주일간의 좀 변동성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일주일간 한 2.3% 정도 빠졌고 이더리움은 2.75, BNB는 1.21, 솔라나 한 4.8 정도 많이 빠졌고요. XRP 같은 경우 1.56 정도 빠져서 오늘 어제 정도는 좀 많이 빠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체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기준으로 해서 아주 크게 빠져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유동성 자체가 좀 금 포함한 안전자산 위주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크립토 시장 유동성이 일부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주봉 기준의 차트고요. 주봉 기준 차트인데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보면 MACD 기준으로 보면 오랫동안 굉장히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11월 이후부터 굉장히 큰 하락 추세 이후에 하락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 MACD 기준으로 보면 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제 횡보죠. 그리고 이제 하락 이후에 다음은 이제 상승 전환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조금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중하반기 정도 와 있고 그런 흐름에서 이 MACD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이 뭐 과거로 보면 이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런 시점이죠. 이런 시점이 가기까지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트로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이평선이죠. 이평선 아래에서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볼린저 밴드 자체는 굉장히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이평선의 하단선에 이제 계속 밑에 있으면 좀 리스크가 있는데 하단선의 이제 윗부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이때 큰 하락 추세 만들고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 안에서 이제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 안에서 뭐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면서 주봉 기준의 현재는 이제 하락 추세에 굉장히 낮은 봉이 끝나고 이제 상승 추세의 이제 전후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이평선 대비해서 좀 아래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횡보를 유지하면서 다시 이평선을 좀 회복하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단선 밑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기랑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여유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좀 크게 보면 이 아래와 이 윗구간까지 차트가 움직이더라도 뭐 큰 무리한 선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MACD 기준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한 중기, 한 후기 요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흐르면 충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현재 자체는 뭐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씩 이제 지연되면서 여전히 이제 횡보 가운데 다음 방향을 정하고 있는 그런 차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좀 주봉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 흐름은 이제 선물에 계속된 이제 청산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인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청산 맵을 보면 최근에 이 위에 한 1월 24일경에 굉장히 많은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의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다시 변동을 오면서 최근에 요 아래 매물에 있는 롱 포지션들을 다 청산하면서 86,000, 7,000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포지션 자체는 여전히 숏 포지션이 좀 우세합니다. 롱 포지션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거를 한 2주 정도로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2주 간격도 여전히 이제 숏 포지션들이 굉장히 우세하죠. 그리고 롱 포지션은 적지만 아주 더 크게 한 1개월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큰 변동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큰 변동성 이후에 이제 롱 포지션들을 계속 천산시키면서 움직이는 흐름들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한 3개월까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3개월도 여전히 이 숏 포지션들이 더 우세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거를 6개월까지 좀 그려보면 6개월 기준에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여기서 이제 포지션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이 아랫 부분에 이제 롱 포지션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1년까지 한번 확대해서 전체 청산 맵 흐름을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이 쌓여있던 이제 매물대들이 뭐 청산을 많이 시키면서 갔었고 지금은 이 롱 포지션의 흐름들 그 이후에 이제 간간이 있는 이 숏 포지션들이 있는 상태고 전체 선물 시장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많은 물량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10일 이후에 있었던 선물 시장의 대규모 청산 이후에 흐름들이 좀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대규모 청산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의 이제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현재는 좀 숏 포지션들이 많은 물량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는 피어 단계, 29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면 요게 때 극심한 공포, 또 극심한 공포 있었고 중립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에 극심한 공포 단계가 있었고요. 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포 단계, 그리고 뉴트럴 단계까지 왔다가 지금은 다시 공포 단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 극심한 공포 단계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계가 오히려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수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포지션 들어가기에 좋은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분간은 공포와 뉴트럴 단계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선물 버블 차트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를 보면 과거에 굉장히 비트코인이 불리시에서 상승을 했을 때 이 선물 버블 차트 오버히팅 단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단계가 이번 흐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는 있었지만 없었고 지금 현재는 쿨링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뉴트럴 그리고 쿨링 그리고 다시 뉴트럴 쿨링 이 단계를 최근 1년간 이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 좀 더 불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쿨링 단계에서 히팅 그리고 오버히팅 단계까지 가고 이 단계가 꽤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단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번 사이클에는 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크게 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쿨링 단계는 우리가 조용한 이제 매집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조용하게 매집하면서 물량들을 모아가는 단계고 그리고 이것이 뭐 히팅과 오버히팅 이후에 비트코인의 이제 과열된 구간, 고점인 구간을 형성하고 큰 조정을 과거에 받아왔고 이번에도 뭐 그런 흐름이 아직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NBRB G스코어를 한번 보면 비트코인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뭐 2단계, 3단계까지 이번에는 왔었고요. 근데 현재 시점은 지금 1.18입니다.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NBRB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한 1.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2 이하는 굉장히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볼 수 있고 3 이상에서 그냥 좀 보수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괜찮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삼을 수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에서 단기라 하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엔 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 시즌이 25 이하고 알트코인 시즌은 75 이상인데 이번 1년 기준으로는 잠깐 이렇게 2번 정도 왔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41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시즌은 아니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즌의 이제 중간 단계니까 향후에 이제 알트코인 시즌을 대비해서 그 주요한 알트코인들을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여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알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삼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시즌이라면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태고 지금은 뭐 아주 저평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평가된 상태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주는 좀 유입이 많았고 지난주 한 주는 계속 뭐 3억 9천만 달러, 4억 7천만 달러, 7억만 달러, 1억만 달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ETF 시장의 큰 유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조정을 영향을 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뭐 큰 유출은 아니고 한 4일 정도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기준에 뭐 2억 3천, 1월 21일 2억 8천만 달러, 1월 23일 날 4억 1천만 달러 이렇게 해서 큰 규모의 유출이 있었고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유출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유출이 좀 가격에 최근에 영향을 줬다. 근데 이 ETF 유출이 또 계속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유출이 되면 다시 유입으로 전환되고 그런 반복적인 흐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일간의 100개 코인 퍼포먼스를 좀 보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은 90일 기준으로 23% 정도 빠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 위에 있는 게 비트코인 대비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고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중에 현재는 MIX가 115% 정도, 바이낸스 기반의 퍼프덱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존에 오래됐던 코인들의 퍼포먼스가 좀 좋은데, 칠리즈 같은 경우 53% 정도 올랐고, 프라이버시의 2등 올린 1등이었는데 최근에 2등 주자죠. XMR 모네로 같은 경우도 31%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캐시가 이제 오르면서 같이 이제 시장의 그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고요. JST 같은 경우 좀 꽤 올랐고, RWA 자산들, 그리고 프라이버시, 대시. 그래서 상위에 있는 것들이 프라이버시 관련들, 그리고 일부 퍼프덱스 이렇게 많이 있고, 특히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월드 리프트 파이낸스 재단의 거버넌스 코인이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월드 리버트 파이낸스의 USD1 코인이죠. 이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이 거의 한 5위 정도까지 올라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 그리고 트럼프 재단의 암호화폐 관련 적극적인 운영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스카이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 시장에서 좀 퍼포먼스를 냈고 오래된 코인인데 ICP도 이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ICP 같은 경우는 그 토크노믹스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줄이고 토크노믹스의 이제 발행량 이런 부분에 조정이 있으면서 이 재단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최근에 레이어 1 중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정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0일간의 이제 상위 코인 퍼포먼스의 성적이 과거에는 막 1000% 이런 게 넘는 게 많은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퍼포먼스 좋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고 유입 자체가 좀 적은 그런 시장이죠.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인들은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프라이버시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들 그리고 좀 기존의 펀더멘털이 좋았던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펌핑하는 그런 시장 현황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파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파이 시장의 어떤 일주일간의 변화는 레이저 중심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좀 TBL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더, RWA 중에서 이제 금이죠. 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금 시총에 오르면서 이 테더가 실제 금입니다. 그 금의 시총도 한 2.6 빌리언 달러 정도 오르면서 시장의 퍼포먼스 유동성 이쪽으로 좀 많이 간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많이 퍼포먼스를 낸 게 이제 온더 파이낸스. 일주일간에 한 19% 정도, 한 달간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RWA 자산의 뭐 대장주죠. 그러면서 솔라나의 최근에 많은 이제 RWA 자산들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온더 파이낸스가 뭐 가격적인 측면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유동성 자체가 안전자산 금이나 은 뭐 이런 쪽으로 흐르면서 유동성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의 자산이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좀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ETF의 자금들도 빠진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국의 제도권 중심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그런 흐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강한 크립토 자산들은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